겁나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전국에서 이 종자 얘기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지혜 마녀님, 저희 식구시죠? 일본 품종인 육보 딸기는 사라졌는데 장희는 남아서 요즘 비싸게 팔립니다. 전문가의 냄새가 확 느껴지네요. 서량 아직 못 먹어봤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거 굉장히 달고 향기가 좋습니다. 저도 요거 우리나라 건지 몰랐는데 자랑스럽네요. 또 4646님, 제가 아는 형님이 베트남과 라오스에 국산 품종 수출을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힘들다. 여기도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해서 로열티 많이 내는데 몰랐습니다. 우리 빨리 품종 개발합시다. 이런 의견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저희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요즘 자연재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 이게 참 평원에서 발생하는 거라 피해가 더 크다고들 하는데 공장이 무너지고 인명사고도 크게 났거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언론들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국제면뿐만 아니고 뭐 일면, 삼면 이런 데까지도 옮겨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도가 계속 좀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토네이도가 한 40개고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 뭐 상공으로 6km까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모에 대해 가지고 대체로 다뤘는데요. 이제 주말에 이제 그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6명이 죽었는데 베이조스가 그 위로보다는 드디어 이제 SNS에 자기네 자사가 운영하는 우주 비행 3번째 성공인 거 자축글 올린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베이조스 비난하는 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상 고온이 있어가지고 이랬다 이래가지고 환경 문제로 다시 옮겨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좀 이동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빅테크 회사 CEO들 가끔 좀 혼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후 온난화를 지목한 보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아일보가 이제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뭐 온난화 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도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중부 지역에 있는 6개 주를 이제 휩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2월 달 기온으로 이 6개 주가 대체로 한 10도 정도 올라갔다 그럽니다. 기상 자체가. 근데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인데 30도가 넘어가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게 도시 자체가 이제 불쏘시개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재가 나니까 토네이도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나니까 그 인명 피해가 많았던 거죠. 100명 지금 가까이 이제 실종자도 아직도 계속 수색 중이고 이렇게 돼 있고 12월에 이제 강력한 토네이도는 아주 드문 현상이다. 이건 온난화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이 물류 창고가 부서지면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아마존의 노동 환경 자체를 문제 삼는 보도도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진화해가지고 노동 환경 자체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게 있는데 3년 전에도 아마존에서는 볼티모어 물류 창고에서 2명이 죽었거든요. 폭풍 때 비슷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명이 죽은 이곳은 대피를 화장실로 했는데 휴대폰을 못 들고 들어가게 하니까 연락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기상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고 뭐 단수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사망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휴대폰 못 들고 들어가는 거는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쿠팡이 떠오르네요.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에 이천 물류 창고 때도 최초 발견자가 신고를 못 했잖아요. 휴대폰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퇴근해 버렸죠. 콜센터 대부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존의 고용 구조가 이번 토네이도 이후에 이걸 조명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아마존 그 고용 환경의 민낯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그대로 대부분 인용했는데 뉴욕타임스가 꽤 꼼꼼하게 다뤘습니다. 94년도에 만들어져가 30년이 채 안 됐는데 세계 시총 5위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30년 안 된 기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을 했는데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3,000 개 정도의 하청회사에 소속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사고 난 1, 2주의 창고 같은 경우에는
190명이 근무하는데 7명이 풀타임 노동자였다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예. 하청업체 소속. 사고 난 사람들은 다 저 하청회사 소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서장이 지역에서도 어디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어디에 그 어느 라인에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도 하거든요. 토네이도라는 자연재해가 사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뚜껑 아래에 잠자고 있던 고용구조를 드러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이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바로 출근을 해야 했다. 이 부분이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뭐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마스 피크가 어떤 의미를 차지하시는지 너무 잘 아실 거니까 물류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잔해 정리도 해 못한 상태로 동료가 죽은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노동부가 이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 공장만 집중적으로 이 자그마한 물류 창고 하나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조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떤 안전 규정들을 위반했는지를 6개월 뒤에는 이제 다시 보고서 형태로 접근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요. 아마존이라는 이 빅테크 회사에서 처음에 코로나19 창궐 당시에 비누가 없다 화장실에 손을 못 씻는다 마스크 안 준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